자,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도 잠깐 아이디어 정리하고 갑시다. 문제 조건 중에서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혹은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혹은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개념서들을 보면 이걸 마치 이게 일반화시켜서 어떠한 원의 방정식을 사용하셔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경우들이 덜어 있어. 애들이 이제 그게 무슨 마치 대단한 결과인 것처럼 착각해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 먹으려 하는데 걔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좌표와 길이에 대한 차이야. 좌표와 길이에 대한 차이.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내가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필요해. 그러면 아가들아, 우리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을 것인가 생각을 먼저 해볼 것인데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위치하고 있을 수가 있겠지. 되니? 근데 아가들 생각. 자, 내가 이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고 한번 가져해보자. 이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할 거야. 너희가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냐면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접하는 점에서부터 중심까지는 수직으로 올라갈 것이고 당연히 이 거리가 뭐가 되고 있는 상황이야? 반지름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아시겠어? 근데 걔가 정확하게 누구의 좌표와 일치하게 되냐면 Y좌표와 일치하게 되니까 이 길이가 B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현재 이 정도까지의 정보만 있어도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내는데 충분하잖아. 중심의 좌표는 A, B고 반지름의 길이는 B다라고 했으니까 이 원의 방정식은 X-A의 완전제곱 더하기 Y-B의 완전제곱은 B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지. 이해하셨어? 그런데 이 말은 여기까진 맞았는데 이 말은 뭐가 좀 불안한 상태냐면 너희는 지금 너무나 대놓고 중심이 1사분면에 있을 거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간 거야. 근데 실제로 원의 중심이 1사분면에만 있는 것은 아니걸라. 그럼 이렇게도 한번 보자. X축에 접하는 원 중에서는 이렇게 접하고 있는 원도 있을 수 있지. 그러면 얘 중심의 좌표는 A, B라고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오케이? 자, 반지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반지름일 텐데 아까 전과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아까 전에는 B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양수이기 때문에 길이도 그냥 B라고 써도 괜찮았어. 근데 그에 반해서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좌표가 B라고 하는 뜻은 B 자체가 음수라는 거잖아. 따라서 길이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B가 돼야 된다 이해하시겠어? 자, 그래서 현재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마이너스 B인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하였을 때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시면 X-A의 완전제곱 플러스 Y-B의 완전제곱은 마이너스 B의 완전제곱이라고 써지게 될 것이지만 마이너스 B든 제곱하게 되면 어차피 B제곱이 되는 건 동일하니까 사실상 결론으로 보면 같은 거야. 이해하셨어?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어. 자, 선생님은 지금 무엇을 첫 번째로 시작을 했었냐면 중심이 A, B라고 하자에서부터 시작했단다. 오케이?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문제 내에서 너희한테 중심을 A, B라고 하자가 아니라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자부터 시작할 때도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R이었을 때 X축에 접하는 원의 중심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시면 자, 역시 X축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자, 봐봐. 이렇게 접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자, 이 중심에 X좌표는 모르니까 그냥 A로 그대로 둘게. 오케이? 다만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흰색 선의 길이가 R이 될 거다까지는 뭐 자연스럽지. 그리고 Y좌표가 뭐가 되라고 하시면 X축보다 위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Y좌표는 뭐가 되겠다? R이 될 거라고. 이해하셨어? 그럼 아가들아, 현재 이 상태에서 원의 방정식 만드는 것도 역시 정보가 충분하지. X-A의 완전제곱 더하기 Y-R의 완전제곱은 R제곱입니다 라고 쓰시면 그만인 거 아니야. 오케이? 그에 반해서 만약에 원이 X축 아래쪽에서 이렇게 X축에 접하고 있게 된다면
그리고 시작이 뭐였냐면 중심을 A, B라고 하자가 아니라 오케이? 반지름이 R인 원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중심까지의 거리가 지금 현재 R인 상태고 X좌표가 모르니까 그냥 A라고 두실 것인데 Y좌표는 뭐라고 둬야 되겠어? 그렇지, 마이너스 R이라고 둬야 되는 거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따라서 마이너스 R이 Y좌표 되고 반지름은 R인 상태의 원이 되는 거야. 현재 이 상태에서 원의 방식 만들어 보시면 X-A의 완전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완전제곱은 R제곱이다라고 하면서 다른 모습의 원의 방정식이 탄생해. 이 말 이해하시겠냐? 아까 전 같은 경우는 중심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어차피 결과적으로 X-A의 완전제곱 Y-B의 완전제곱 X-A의 완전제곱 Y-B의 완전제곱이 동일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B의 완전제곱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B의 완전제곱인데 어차피 계산하고 나면 여기도 B제곱 될 것이고 여기도 B제곱 될 거니까 똑같았잖아. 근데 그에 반해서 반지름을 갖고 시작했더니 X-A의 완전제곱 X-A의 완전제곱과 동일한데 여기는 Y-R의 완전제곱 여기는 Y 플러스 R의 완전제곱 달라져 버리지. 뭔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너희가 이식을 외우고 있다 혹은 이식을 외우고 있다 이식을 외우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을 구할 때는 항상 핵심이 중심엔 반지름인데 오케이? 이 중심엔 반지름에서 조심할 게 뭐냐면 좌표의 의미와 길이의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시면 순간적인 부호의 실수로 답을 틀려버려. 아시겠어? 오케이? 좌표의 의미와 길이의 의미를 구분짓지 못하면 순간적으로 많이 틀리는 게 아니야. 순간적으로 부호의 실수로 답을 틀려버려. 아시겠어? 그래서 너희가 항상 원의 방정식을 X축에 접해 있다 혹은 Y축에 접해 있다는 조건을 보시게 되면 얘네들이 어떻게 접하게 되는지를 반드시 기하적으로 상상해 보시고 그 상태에서 좌표로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반지름의 길이로 시작할 것인지에 따라서 좌표는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혹은 길이는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하셔야 돼. 아시겠어?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얘기도 바로 갑시다. 자, 그럼 두 번째는 Y축에 접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얘기인데 이거 역시 아까 전과 동일하게 좌표 평면 이해해서 가볼게. 자, 그럼 첫 번째는 Y축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위치하고 있을 수가 있겠지. 자, 아가들아 이렇게 가보자. 이 원의 중심을 A, B라고 할게. 그러니까 난 지금 중심의 좌표를 기준으로 시작하겠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그림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반지름이겠구나. 그 반지름은 이 점의 무슨 좌표와 동일하겠구나? X좌표와.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A가 되겠구나. 이해하셨어? 그럼 우리가 필요한 중심과 반지름의 값을 구해냈으니까 원의 방정식을 만드는 데까지도 문제가 될 게 없지. 자, X-A의 완전제곱 더하기 Y-B의 완전제곱은 A제곱이다라고 원방 만드는 건 문제 없잖아. 됐음? 자,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 원이 꼭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 되냐? 대신에 선생님이 이번엔 좀 아까보다 빠르게 이렇게 얘기해 볼게. 역시 중심의 좌표를 기준으로, 즉 여기 있는 중심이 A, B야 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반지름이 마이너스 A가 될 것이고 정리하면 이가 똑같은 식이 나와. 그래서 이번엔 뭘 기준으로 할 거냐면 여기 접하는 원의 반지름이 R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해하셨어? 자, 원은 항상 핵심이 뭡니까? 라고 하시면 중심엔 반지름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나는 반지름을 알고 있으니까 중심이 어떻게 되는지만 고민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중심은 어떨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이 원의 중심은 X좌표는 반드시 마이너스 R이어야 되지. 이해하시겠냐? 그리고 Y좌표는 모르니까 그냥 B라고 놓으시면 되는 거잖아. 이해하셨어? 자, 그런 상태에서 원의 방정식 만들어 보시면 X 마이너스 R이니까 X 플러스 R의 완전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완전제곱은 R제곱이여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이해하시겠냐? 이해하셨어? 즉 원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중심과 반지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X축에 접하는 원과 Y축에 접하는 원을 각각 봤으니까 세 번째는 동시에 접하는 원은 어떻게 생길 것인가 봅시다. 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일삼면은 이렇게 생길 수가 있지.
그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러한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과 여기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는 당연히 같아야 한다 이해하시겠니? 결국에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A, B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 정상적? A, A라고 써야 정상적인 거야? 이해하셨어? 당연하게도 반지름 뭐가 되겠어? A가 될 테야. 여기까지 됐니? 근데 재밌는 게 있어. 여기 있는 요 놈은 1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는 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만 그 원이 만약에 4사분면에 있으면 4사분면에서도 X축과 Y축이 동시 접할 수 있잖아. 그럼 아가들아 이 원의 중심은 A, A라 둘 수 있겠어 없겠어? 없지. X좌표는 A라고 두시게 되면 Y좌표는 뭐라고 둬야 돼? 마이너스 A로 둬야 된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이 원의 중심은 A, 마이너스 A가 될 것이고 반지름은 A라고 봐도 괜찮은 거지. 이해하시겠냐? 만약에 2사분면에 접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자, 이 원의 중심을 내가 만약에 A로 볼 거야 라고 했다면 그러면 아가들아 현재 이 원의 중심이 A라는 뜻은 A의 값이 양수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이 아시겠어? 여기가 뭐야? X좌표를 지금 A라고 놓은 건데 그 X좌표가 음의 값에 있잖아. 그럼 Y좌표는 반대보여야 하기 때문에 뭐라고 봐야 돼? 마이너스 A라고 봐야 돼. 이 말 이해하시겠냐? 여기까지 됐니? 게다가 반지름은 뭘로 봐야겠어? 라고 하시면 반지름은 그렇지 마이너스 A로 봐야 되는 거야. 이 말 이해하시겠냐? 학생들이 정말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A는 무조건 양수인 줄 알아. 그러면 안 돼. 아시겠어? 오케이? A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에 따라서 좌표 값을 음수의 값을 지정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어? 오케이? 그리고 그 좌표를 기준으로 길이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해 보셔야 돼. 아시겠니? 즉 원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 각각의 상황에서 원의 방식을 만드는 건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니지. 자, 현재 이 상태에서 만약 찾게 되면 x-a의 완전제곱 더하기 y-a의 완전제곱은 a제곱이라고 하는 원이 나올 것이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원의 방식을 만들게 되면 x-a의 완전제곱 더하기 y 플러스 a의 완전제곱은 a제곱이라고 하는 원이 나올 것이야. 마찬가지로 각각의 상황에서 원의 방식을 만드는 건 별로 일이 아니잖아.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접한다는 조건이 있을 때는 항상 그래프 그리고 원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하신다. 아시겠지? 그리고 좌표의 개념과 길이의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아시겠지?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 풀어보고 우리 마지막으로 밥 먹으러 갑시다. 13번 문제 보세요. 자, 다음 원의 방정식 구해달라라고 했는데 첫 번째 중심이 3,-2가 중심이라고 그랬고 X축에 접한대. 자, 그럼 아가들아 현재 이렇게 생겨먹은 원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부터 보셔야 되는데 중심을 말해줬으니까 우리가 중심까지 뭐 바로 찾을 수 있잖아. X가 3이고 Y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중심이야. 자, 여기가 중심에서 X축에 접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원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겠다 이해하시겠냐? 되니? 자, 그럼 보다시피 중심은 3,-2고 반지름만 알면 되는 것인데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야? 라고 물었을 때 반지름 길이 얼마? 2지. 이해하셨어? 그럼 아까 전에 이렇게 표현됐던 거야. 잘 봐. 여기가 지금 B라고 한다면 얘는 -B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야. 이 말이시겠니? 좌표로 표현될 때 여기가 B라고 표현되어 있었으면 여기 길이는 지금 -B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야. 아시겠어? 따라서 이 상태에서 원의 방정식은 x-3의 완전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완전제곱은 2의 제곱이라고 써지게 된다. 됐습니까? 그려놓고 생각하면 별로 어렵지가 않아. 근데 걔를 일방적으로 방정식에 때려 맞추려고 하면 되게 헷갈려. 알겠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방정식 정리하는 거에다가 A값, B값 막 갖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힘들고 그려놓고 생각하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야. 원은 항상 중심과 반지름의 핵심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15번 문제로 바로 갑시다. 자, 중심이 어디 위에 있다라고 했냐면 Y는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직선 위에 중심이 있대. 자, 그 상태에서 점 1,2를 지나는 여기는 이 점을 지나면서 X축에 접하는 원을 구해달라라고 하셨음. 오케이? 자, 역시 어떠한 상태인지부터 확인.
자,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직선은 뭐 아시다시피 y좌편이 3이고 기울기가 1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겠지. 여기가 3이지. 여긴 마이너스 3일 거고. 그래서 두 번째 1,2라고 하는 점은 뭐 당연히 여기 정도에 있지 않겠냐? 됐니? 자, 이 상태에서 x축에 접하면서 중심이 여기 위에 있으면서 a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원을 구해달래. 이해하셨어? 그럼 아가들아 생각 좀 해볼래? 내가 지금 여기를 지나면서 x축에 접하면서 중심이 여기 있는 원을 생각했더니 처음에 생각나는 건 뭐 이렇게 생긴 원이 하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 너무 좀 안 이쁘게 그려졌다. 됐니? 근데 생각에 따라서는 말이야. 그리고 아직까지는 경험을 하지 못했으니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안 보인다 하더라도 이따가 또다시 확인은 될 거야. 근데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선생님 이렇게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있니? 별로 생각이 안 되니? 그래 알았다. 그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오케이? 그럼 내가 일단 알아낸 것부터 가자. 난 보라색 원을 상상했어. 오케이? 보라색 원을 상상했으니까 중심이 여기 위에 있을 것이고 x축에 접할 것이고 1,2를 지날 것이고 라는 걸 써먹으려고 해. 원의 방정식을 표현하기 위해선 항상 핵심이 중심과 반지름 알면 된다는 건데 오케이? 일단 중심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이 점의 x좌표를 우리가 a라고 해볼게. 오케이? 자, 그럼 y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시면 그 점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y좌표는 a 플러스 3 된다까지 이해하셨어? 이해됐음동? 오케이. 두 번째, 반지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얘는 반드시 y좌표 값이 양수인 상태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건데 이유가 뭐야라고 하시면은 1,2를 지나야만 하니까. 즉 아래쪽에서 이렇게 x축에 접하면서 1,2를 만날 수는 없는 거잖아. 이해하시겠어? 여기까지 됐니? 이게 이쪽에 있든 아무튼 반지름은 y좌표 될 것인데 y좌표는 항상 뭐일 수밖에 없다? 양수일 수밖에 없겠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a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좌표 자체가 반지름이겠지. 됐니? 그러면 아가들아 중심은 a, a 플러스 3이고 반지름은 a 플러스 3인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을 것인데 자, 원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a의 완전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a 플러스 3의 완전제곱은 a 플러스 3의 완전제곱이라는 원방이 만들어질 것인데 그 원이 어디를 지납니까? 라고 하시냐면 그 원이 지나는 곳은 1,2라고 하는 점을 지난다 얘기잖아. 그래서 x자리에 1 집어넣고 y자리에 2를 집어넣었어. 됐습니까? 자, 전개해 보셨더니 여기 있는 값 제곱하니까 a제곱 나오실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a 나오실 거고 그 다음 플러스 1 나올 겁니다. 여기를 제곱할 건데 우리 여기서 조금 머리 써보시면 a 플러스 3의 제곱과 a 플러스 3의 제곱은 없어질 테니까 얘는 굳이 우리가 전개할 필요 없을 거고 그 얘기 뜻은 얘 제곱하시니까 플러스 4 나올 것이고 얘네들 곱한 거에 2배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4 a 플러스 3까지만 전개하시면 걔가 0이지. 됐어요? 우리 재밌는 거 나가게 할까? 마저 정리하셨더니 a 제곱 나오시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6a 나오실 것이고 플러스 5에다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7 나오고 걔가 0이야. 여기까지 됐냐? 결과가 재밌는데 a에 관한 몇 차 방정식?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왔다는 얘기는 얘 풀면 a 값이 몇 개 구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2개 구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해하시겠어? 그럼 A가 뭐였지라고 생각해 보시면 A는 중심의 X좌표였잖아. 그 중심의 X좌표가 2개가 구해진다는 얘기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원이 몇 개 탄생할 것이다? 2개 탄생할 거란 걸 방정식에서도 알 수 있어. 즉 처음에 시작했을 때 내가 2개가 위치할 거, 2개가 존재할 거라는 걸 반드시 모르고 시작한다 하더라도 방정식을 풀다 보니까 A 값이 2개 구해진다고? 그러면 실제 이런 원이 몇 개 있겠다? 2개 있겠네. 그래서 선생님 아까 예상했던 큰 원도 하나 더 만들어진다. 이해하시겠니? 자, 마저 구해보시면 1하고 7일 것이고 마이너스 9 플러스네. 따라서 A 값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와 7일 때 두 가지 값이 구해지는 거야. 이해하셨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때의 원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A자리에 마이너스 1 갖다 집어넣고 정리 한번 하시고 7 갖다가 집어넣고 정리 한번 하시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한 문제만 더 풀고 쉴게요. 오케이? 금방 풀게. 미안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자, 17번 문제까지만 빠르게 풀고 싶시다. X축, Y축이 동시 접하는 원. 중심이 직선 X-2Y 플러스 3은 0이라고 하는 직선 위에 중심이 있고요. 2, 4분면에서 X축과 Y축이 동시 접한대. 얘는 대놓고 지금 몇 4분면에서 접한다 얘기해줬죠. 자, 그럼 직선부터 일단 그리고 시작할게. 자, 아가들, 여기는 이 직선은 X좌표과 Y좌표는 빨리 구할 수 있는 직선인데 X좌표는 얼마? 마이너스 3. Y좌표는 얼마? 2분의 3. 이렇게 지나고 있는 직선이다. 됐냐? 거기 위에 중심이 존재하고 있고, 오케이? 2, 4분면에서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한다라고 했어. 그럼 여기 위에 중심이 있으면서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려면 이렇게 위치하고 있을 수밖에 없겠다. 이해하시겠니? 되니? 사실 중심이 여기 위에 있으면서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려면 꼭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도 하나 존재할 수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존재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 오케이? 그런데 난 그 중에서 2, 4분면에 있는 원을 원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선생님 이쪽에서 나올 수 있어야 없어 긴가민가 하시면 방정식을 풀다 보면 나올지 안 나올지 정확하게 판단이 돼. 아시겠어? 우리가 조금 이따 하게 될 그 기하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할 때 기하와 대수적 조건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 자, 아무튼 일단 이거 마저 풀어보시면 얘 중심의 X좌표 모르니까 이걸 좀 잠깐 A라고 놓자고. Y좌표는 어떻게 되겠어? 라고 보시면 A값 집어넣었더니 2분의 A 플러스 3이 되겠지. 얘가 중심. 반지름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시면 이렇게 반지름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X 입장에서 보시면 반대부호가 될 것이고 Y 입장에서 보시면 그 자체가 될 거 아니야. 이해하시겠어? 자, 그럼 아가다 생각해 볼래? 여기서 저까지 얘는 뭐였지? 그렇지, A였잖아. 근데 길이로 따지면 뭐가 돼? 마이너스 A가 되겠지. 이해하셨어? 그럼 아가들 요거는 뭐가 되지? Y 좌표잖아. 그럼 얼마 되겠지? 2분의 A 플러스 3이겠지. 됐어? 그럼 재밌는 거 보이지? 얘하고 얘가 같지. 이해하셨니? 자, 그럼 아가들아 볼래? 2분의 A 플러스 3은 같아요. 뭐랑? 마이너스 A랑요. 양변에 2 곱하고 정리하시고 넘겨버리시니까 3A는 마이너스 3이에요.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1이에요. 1차 방식 하나만 나온다는 거잖아. 아, 중심이 얼마구나? 중심이 마이너스 1,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니까 1, 2 될 것이고 반지름 얼마구나? 1이구나. 이해하시겠어요? 중심이 마이너스 1,1이고 반지름이 1인 원 찾아보시면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 y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은 1입니다 라고 하는 원방 찾아내고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어요. 항상 그리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 우리는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이따가 자체 방정식부터 해서 가보도록 합시다. 수업 들어 수고 많으셨어요. 이따 봐요.